네, 이런 가운데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가 날 당시의 모습이 담긴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그런데 영상을 보면 가해 선박이 지금까지의 주장과 달리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희진 변호사와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영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CTV 영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잡히진 않았고 오른쪽 끝부분에만 살짝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서는 바이킹 시그너가 그 유람선 뒤를 추돌을 했고 후진을 했다가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정지를 했다가 다시 전진을 하거든요. 이 영상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이번 새롭게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생됐는지가 충분히 유추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즉, 네네. 중요한 증거들이 추가로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바이킹 시그너가 5,000톤급의 크루즈선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000톤급의 크루즈선이 정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후진 기어를 수백 미터, 많게는 1km 이전에 기어를 넣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앞에 이번 유람선이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2초 정도 정차했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는 점을 살피면 이미 침몰한 상태에서 구조할 수 없음을 알고 도주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네. 보입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이 선박에 탑승한 승객들의 모습도 담겼었고 또 크루즈의 승무원들이 구명조끼를 던지는 모습도 포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추돌 후에 45분간 운항을 한 이유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크루즈선이라는 특징을 살피면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던지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네. 반드시 그 선장등에게 사고 사실을 무전 등을 통해서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45분 동안이나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을 살피면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도로상에서 네. 큰 대형 차량과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충돌했을 경우에 도주하는 뺑소니 사건의 경우 도주자들은 모두 그 추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네. 이유는 도주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 사실을 인지해야 하거든요. 네. 이 사안도 거의 유사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거의 명확하게 좀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크루즈선 선장이 어제 구속이 됐고요. 그 혐의를 보니까 부주의와 업무 수행 태만으로 중대한 인명사고를 낸 혐의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보니까 이런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무분별한 행위로서 징역 2년에서 8년 정도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좀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과실치사 정도로 보면 될까요? 헝가리 법원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지금 인용한 이유를 보면은 업무상 과실 내지 업무상 중과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이번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면 도주 혐의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범위는 충분히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헝가리 수사기관과 공조를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크루즈 선장의 변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장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조주현 부부장 검사를 투입했습니다. 이 부부장 검사 이 국제사법공조 분야 전문성을 좀 인정받은 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 이태원 살인 사건과 관련돼서 사법공조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신 검사님인데요. 네. 이 사건의 특징은 비록 피해자들은 우리 국민들이지만 사고 발생 지역이 이국 말린 헝가리라는 점에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많은 역할을 수행해서 국민들이나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분을 삭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가해 선박이 헝가리를 떠난 상태라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래도 헝가리 경찰이 항해 당시에 통신, 항로 기록을 압수를 했거든요. 이 부분만 따져봐도 앞으로 범죄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은 명확히 짚어낼 수 있는 건가요?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 쟁점은 사고 발생 사실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사고 발생 시점 전후의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사고 발생 전에 이미
크루즈선의 선장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통신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후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도 피해자들이나 사고 선박을 구조할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적 증거로서는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인적 증거로 많은 그 목격자들이 진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으로 그 크루즈선에 관련된 그 물적 증거들이 잘 확보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헝가리 수사당국에 수사 요청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지만 추돌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루즈 선장이 사고 당시에 사고를 인지하고 곧바로 신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 말씀하시죠. 지금 그 크루즈선의 선장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헝가리 경찰의 보고에 따르면은 적어도 10분이 지난 경우에 신고를 했다고 네.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신고 시점을 보면 본인의 주장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말을 맞추거나 이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선원들과 비록 구명조끼 등을 던져준 선원들과 통신 등이 있었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을 은폐할 우려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네. 이번에 발견된 CCTV 동영상을 보면 그런 부분이 이제 주장한다 하더라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현지에 속속 도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전해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신적인 고통을 가장 호소하고 있다고 하고요. 정부도 그래서 이제 현재 심리 상담가를 파견했는데 이외에도 정부가 조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그 전문 심리 치료사들을 파견해서 심리 치료를 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보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종자들에 대한 찾아낸 인양 작업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부분을 우선 가장 먼저 정부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인양 작업을 해야 실제로 어떤 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막이 공사를 사고 지점의 앞에 물막이 공사를 하거나 뒤에는 이제 구조망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유실되어지는 지금 그런 실종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물 위에 떠오르는 시점들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 4일 정도가 경고가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행기나 헬기 등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선박들을 통해서 수색 작업도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또 이번 관광객들 가운데 절반 정도인 15명 정도가 여행사의 권유로 이번 일정을 좀 변경을 했다고 해서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좀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선택이었겠지만 강제는 아니었고 또 일정 변경을 그래도 권유했다는 점에서 여행사의 책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일정 변경을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사는 이제 자신들의 경제적 목적으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거니까요. 문제는 중요한 점은 어떤 것이냐면 패키지 여행 상품을 개발할 때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관광객들의 위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관광 투어 가이드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관광객들한테 충분한 안전상의 교육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여행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행업계별로, 여행사별로 어떤 추가 대책들이 나왔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 여행사라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의 내부적인 제한을 두거나 규정을 두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고요. 이번에 중단했던 이유도 관광객들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연간 해외 여행자 수가 3천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규제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희진 변호사와 이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에 대해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